골방에서 신문 털어주는 남자 신털남입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2014년 10월 31일자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인데요. 미국 경제 살았다. FED 양적 완화 종료. 이런 기사가 있네요. 초저금리 상당기간 유지. 3분기 3.5% 성장 선전. 이런 기사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해온 양적 완화를 종료했다. 양적 완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 뭐 양적 완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양적 완화는 한마디로 시중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즉,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을 풀겠다는 얘기예요. 예, 화폐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채권을 사주는 거죠. 예. FED는 뭐예요? 미국 중앙은행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국은행. 각 나라에는 중앙은행이 존재하죠. 예. 그 채권을 그 중앙은행에서 계속 사주는 거죠. 누가 갖고 있는 채권을? 시중의 은행권이라든가 금융권, 흔히 말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은행권이죠. 예.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채권들을 사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유동성 공급이고 돈 푸는 거냐? 왜 이게? 채권을 사면은 채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돈 주고 샀잖아. 그럼 돈이 그 채권을 판 대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 돈이. 그죠? 그래서 이게 유동성 공급이고, 뭐 유동성 그 공급, 즉 양적 완화하는 그 수단 방법에는 뭐 채권 사는 거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몇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데 그냥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채권을 사주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끝내겠다. 예. FED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부르죠. 줄여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는 29일 정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11월부터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 그죠? FOMC 우리나라로 치자면 금통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결기구, 의사결정기구예요. 네, 통화 정책을 그 앞으로 어떻게 펼쳐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금통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왔죠. 그래서 양적 완화 종료하겠다. 즉 11월 달부터는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부터는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국채하고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영어로 MBS라고 부릅니다. 약자로 MBS. 모기지.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주택담보 대출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파트 한 채 사야 돼. 근데 아파트가 뭐 6억 7천만 원이야. 그죠? 그럼 6억 7천만 원을 사과 상자에다가 5만 원짜리로 마련해서 그걸 낑낑 메고 들고 가서 여기 6억 7천만 원 있으니까 저 아파트세 살게요. 이런 미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대부분은 다 융자를 끼고 사잖아요. 그때 뭐요? 그게 모기지 담보부 증권 MBS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내가 살려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사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왜 터졌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뭐 또 관련 기사 나오면 해드리겠지만 그 핵심은 서브프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MBS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비우량 채권을 너무 많아져가지고 은행이 자산 건전성이 떨어지면서 망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JP 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이런 투자은행, 소위 말하는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그거를 쪼개고 그 머리 좋다는 애들이 온갖 종류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먹었죠. 근데 거기서 부실이 터지니까 연쇄 도미노 현상으로 다 터지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못할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그게 금융위기죠. 서브프라임 사태. FED는 2008년 말 기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춘 후 더 이상의 경기 부양 수단이 없자 사상 초유의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장기 금리 인하를 유도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얼어붙은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6년 동안에 4조 달러를 풀었다. 야, 그죠? 200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2014년이죠. 한 6년 정도 되네요. 그죠? 무려 4조 달러. 지금 환율로 치면 얼마입니까? 지금 환율이 보니까는 1055원 50전이네요. 그럼 대충 그냥 한 1000원이라고 치고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00원씩만 잡아도요, 4조 달러면 4000조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4000조를. 6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참고로 우리나라 GDP가요, 1000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보통, 뭐, 약간씩 바뀌는데, 보통 한 340조에서 360조, 그 사이 왔다 갔다 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미친 듯이 풀어냈다는 얘기야, 시중에다가.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 그러고 보면 2008년도 말, 그죠?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까지 낮췄어. 제로금리라고 하죠. 일본이 제로금리 된 지 오래됐죠. 우리나라도 이제 요번에 금리 인하 또 했죠. 거의 이제 제로금리 돼가고 우리나라도 일본 닮아가고 있죠, 이제. 예? 복합 장기 불황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금리를 왜 낮췄을까요, 그러면은? 금리를. 그죠? 그 금리가 이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도 또 나중에 또 뭐 금리 얘기 나오면 또 종합적으로 한번 쫙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한국은행, 우리나라 시점이면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의 전통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그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죠? 금리를 인하 내리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예? 금리를 내리면은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시중의 은행권, 금융권, 그 중에서도 은행권의 금리도 덩달아 내리게 돼 있어요. 왜? 그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니까. 그죠? 대출금리도 내리게 되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수신금리도 내리겠죠. 걔네들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대출금리죠. 대출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기업하는 사람, 그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차입을 해오잖아요. 많이 차입을 해오는데, 이자가 싸. 그러면은 돈을 막 갖다 빌려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투자도 하고, 고용 창출도 더 일으키죠. 사람도 더 많이 뽑고. 그죠?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가 비싸지니까 돈을 안 빌려가려고 그러겠죠. 빌려가도 조금만 빌리겠죠. 그죠? 대표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를 통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통화 정책을 펼치는 게 중앙은행의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통화 정책 중에 하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물가도 조절을 하죠. 예?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과도한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때는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죠? 금융위기 터진 직후니까. 자, 그래서 4천조를 풀었대. 근데 이제 더 이상 풀지 않겠다는 얘기죠. 즉, 채권을 더 이상 사주지 않겠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그 했던 부분인데, 11월부터 국채와 모기지 담보보증권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죠? 양적 완화 종료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특히 모기지 담보부 채권, MBS라고 했죠. 은행에 갖고 있는 그거를 사주면은, 중앙은행에서 그걸 사주면은, 돈이 은행권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또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더불어서 하나는 은행의 자산 건전성도 더불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꼭 먹고 알 먹거죠. 그죠? MBS가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채권. 돈 빌려줬다는 그 증서 채권인데, 은행은요, 채권이 발생을 하면 그 채권은 5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제일 나쁜 게 5등급짜리가 부실채권이라서 이거는 이제 돈 받기 글러먹었다. 돈 떼었다. 그렇게 치는 거죠. 그죠? 자산 건전성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요.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채권도 자산이죠. 그죠? 내가 받을 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실채권을 많이 털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해진다. 그래서 건전성이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금융권 중에서도 은행들이 과연 뭘로 먹고 사나에 대해서
나중에 또 관련 기사 나오면 한번 쫙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FED는 시장의 예상대로 양적 완화를 종료했지만 또 다른 경기 부양 카드인 초저금리 정책은 상당 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금리는 올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금리를 또 갑자기 올려버리면요, 부작용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은 제가 봤을 때 아마 내년 한 가을, 뭐 그때까지도 금리 인상은 없을 겁니다. 최소 1년 동안에는 금리 못 올릴 겁니다, 분명히. 자. 그 A4면 이어서인데 6년 만에 끝난 4조 달러 실험. 미국은 살렸지만 세계 경제는 안개 속으로. 그죠? 통화정책 정상화 선언한 FED. 미국 고용성장 급속 회복. 주가는 사상 최고. 신흥국엔 악재. 유럽 뒤늦게 돈 풀기에 나서. 그죠? 자, 관련 기사는요. 6년 만의 통화정책, 여기서 말하는 통화정책 정상화는 다시 정상으로 만들겠다. 그게 뭐예요? 양적 완화. 끝내겠다. 더 이상 돈 풀지 않겠다 이거죠. 정상화는 넘치는 달러에 익숙해져 있던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신흥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신흥시장이 불확실성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 이게요.